예, 예, 2021년 8월 12일 예, 환국무미학술은 111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골장의학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함축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제가 내용을 전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골장의학에서는 10가지의 심혈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적어 놓았던 내용들을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6일 날 적었던 글인데요. 그동안 태고사의 새발견의 이름으로 강의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역사관과 국가관이 바로 서야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므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동양 철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양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불구덩이와 불구덩이에서 뿜어내는 빛과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인 암흑물질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불덩이가 불을 뿜어내고 있는 태양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 밝음과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 빛이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고사의 새발경 더불어서 지구 반대편에는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밀물과 슬물이 생기게 되고, 또 달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밤과 낮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고사의 새발견, 상고사의 보건사업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류가 살아가면서 햇빛이 많은 비추는 것을 우리가 밝다고 말하고, 밝은 것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고, 그 밝은 것을 우리가 변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빛이 잘 들지 않아서 그늘이 지게 되면 그 그늘이 음이 되고, 그 빛이 땅에 복사되어서 복사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위가 오고요. 추위가 심해지면 그것을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늘음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연 환경과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풀면 벽과 그늘이 음과 양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골장의학에서는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 원류사의 기초를 두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깊숙이 해왔는데요. 제가 역사와 철학과 문화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골장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게 되었고, 골장의학이라는 학문이 다시 체질로 나타나서 골장 체질 도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업적이 인정돼서 바로 미국에서 명예 자연의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요. 이래서 이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는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골장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장의학은 인체 유기적 화학적 원소를 결합한 영양의 세계가 있고, 영양의 세계는 세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과 관계되기 때문에 골장의학 매우 철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생물과학적인 측면을 보유했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골장의학은 한마디로 영양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최근자에 또 우리 박문호 선생님의 세계관과 공부관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역사, 철학, 문화, 과학, 생물학, 생리학까지 통합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분은 박문호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냐면 거기에 맞추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이 골장의학에서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유무기적 화학조건 90여 종이 있고 인체는 한 6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뼈의 세포, 주기세포는 죽고 사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피부세포, 고기세포, 장기세포는 한 30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28일이죠. 28일. 그래서 이 뼈에는 영양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장기는 임시적으로 영양소를 저장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장기는 간신, 비폐신, 담소, 유대방 이렇게 장과 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신포경을 넣으면은 6장이 되는 것이고, 삼철을 넣으면은 육부가 되는 것입니다. 6장 6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에는 안에 있는 덩어리가 꽉 차 있죠. 간신피폐수는 안에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소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방광, 소장, 대장은 안에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어 있을 부자, 부라는 것은 오장 육부라 할 때 부라는 것은 안에 창구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체지는 뼈의 영양소를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장체지는 고기와 장기의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장체지는 임시적으로 영양소를 바로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마라톤 선수들처럼 장이 좋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오랜 시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은 뼈가 굵은 사람이 학자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학문을 오래 하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가는 사람들은 뼈대가 좋은 사람이 학문에는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들은 사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철학자라든지 교수, 연구자에 알맞고요. 그 대신 장기들은 임시 저장 창고에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뺏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셀러리맨이라든지 정치가, 영업인 이런 데 더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나타나면 뼈가 좋으면 골인, 장기가 좋으면 장인이라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장이 좋냐, 부가 좋냐에 따라서 골장인, 골부인, 장장인, 장부인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골장 체질 도표에서는 5가지 원리를 보면, 첫째는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주의 원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블랙홀과 화이트뱅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의 원리도 음과 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원리도 골과 장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연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듯이 자연의 반영문인 인간도 안에 골과 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그래서 골장의학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우주와 중우주, 소우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우주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중우주라는 개념이 없고 대우주와 소우주만이 있죠. 그래서 이 골장에서는 중우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우주라는 개념은 나 개인 자신, 오로지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식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중우주라고 말하고, 태양계의 가시권 바깥을 우리가 대우주라고 말하고, 대우주 넘어서를 우리가 그 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장의학, 골장체제는 신경계와 중추신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 안에는 내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초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오장장기라고 하고, 육부장기에 이거 장과 부를 말초신경에서 많이 부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경과 자율신경과 교감과 부교감이 많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장육부에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고, 중추신경계는 내수장기와 머리에 있는 내수장기와 척수를 따라서 있는 척수장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는 바로 뼈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인체는 뼈와 장기가 교류하면서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서 영양분을 임시 저장하고 서로 내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원리가 원활해야 되고, 이것이 심혈관계가 원활해야 되고, 이 심혈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우리의 몸을 자율적으로 유지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양학에는 바로 특수 영양소가 있고 기초 영양소가 있고, 기초 영양소는 우리가 6대 영양소를 포함하는 것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분, 단백질, 물, 이렇게 이제 6대 영양소가 있는 것이고요. 특수 영양소는 무기질을 포함한 미네랄을 말하는데, 색과 향과 맛이 뚜렷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미네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색과 향이 뚜렷한 거, 이거를 이제 무기질하고 미네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색과 향이 맛이 뚜렷한 것은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특유의 유전인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면역력이 강한 것이고, 이거는 미량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미네랄, 약용, 이런 것들이 다 무기적 화학적 원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미량원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 영양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북방 지역에서 견디기 위해서 기초적인 대사량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떡은 나중에 포도당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밀가루 음식들이 많이 땡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장체질들은 해산물과 고기가, 바닷고기와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골장학은 바로 영양의 학문이기 때문에 영양의 학문을 어떻게 나누냐면 필수 기초 영양 성분과 필수 물질 균형요법, 특수 성분 균형요법과 특수 성분 균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골장체제에 따라서 사상의학과 마찬가지로 외모, 성격, 직업, 음식, 보양, 약선, 허브, 피부, 질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의 영성을 가미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성적으로 충만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신진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몸은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구조는 해부학적인 측면을 서양의학에서 말하고 이것을 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은 우리가 내분비계, 살, 고기, 장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8대 내분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호르몬 조절, 생리적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골장의은 영양학의 학문이다. 두 번째, 우주에 분포한 유기적 화학적 원소 107개 중에서 60여 개 장기는 뼈는 60개, 장기는 30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세포의 주기, 조혈세포는 뼈가 6개월 만에 죽고 살며 장기는 1개월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조직은 몸을 이루고 있는 모두를 포함하며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다섯 번째, 기관을 이루고 있는 10가지는 뇌피계, 근육골격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경락계 등이 있고, 동맥과 인명을 포함해서 12경락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틀어서 골장학에서는 10가지 심혈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경, 혈관, 림프절, 뼈, 장기, 근육, 근막, 호르몬, 영양학, 경락, 이렇게 10가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장의
골장 치유를 하는 핵심적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하고 반복해서 이 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골장 테라피로 본 여성 갱년기 치유. 이 여성 갱년기 치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8대 내분비성과 4대점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거죠. 난 골장의학자로서 자연의학은 인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12장을 중심으로 췌장의 인슐린과 근육학원의 기량적 소화 효소를 보는 것과 담양, 설계의 소화작용하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일, 또 림프전은 중심 림프기관에서 있는 흉선, 골수가 포함되고 말초 림프기관에는 림프절, 비장, 장점, 막청 림프 조직이 포함되고 이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중심 림프기관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이물질, 황흔에 대해서 직접 반응하지 않고 말초 림프기관의 림프가 직접 반응할 때 이를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중심 림프는 지역적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데 비해 비장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황혼에 대한 전신적 면역 담당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비장은 주먹만한 크기로 혈액의 성분들을 걸려주는 기관이고 혈액의 여과작용과 면역기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모두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골장 자연의학이다. 그 방법 치료로는 심층근막과 골기, 뼈까지 결절을 해소함으로써 불수근인 장까지 신경전달과 동시에 식이요법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골장 자연의학이라는 것이죠. 여성 갱년기 증상의 의학적 이해. 골장 여성 갱년기 호르몬 테라피란 뼛속 깊이 장기까지 심층근막을 통해 인체의 호르몬 공장의 내분비성과 하체의 대퇴골 깊이 동맥을 뚫는 기술이다 이거죠. 특히 임상적 중년 여성의 4대적과 남성 난치병인 골장 호르몬 테라피와 현대 성인병 건강관리인 골장 현대병 테라피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인체의 체표면에 가장 중요한 골장의학 요법 기술의 중심인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을 중심으로 중년 호르몬 조절과 골장 척추 질환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30대 호르몬이 부족하여 조기 노화 발생이 일어나고 40대는 호르몬 분비 감소와 갱년기, 50대는 호르몬 분비 멈춤이 주는 폐경기 관리가 있고 촉촉하고 아름다운 피부 호르몬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골장 테라피 호르몬 보충은 노화의 3현상, 건조, 처짐,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 골장 테라피 관리는 피부 젊음을 회복하는 호르몬 보충요법이라는 것이죠. 자, 호르몬 기능 항진증. 원인은 자기 면역 질환으로서 종양으로 인한 것이 많고 단순한 호르몬 분비 항진은 체내의 대사작용이 이것을 억제하여 호르몬 분비가 조절될 수 있으나 만약에 내분비선이 비대를 동반하는 경우는 자연 조절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골장에서는 심층근막의 이상증으로 본다. 그러나 종양의 경우와 같이 무한정 비대해지지는 않으며 혈중 농도가 일정 한도로 달하면 분비가 정지되는데 여기부터 에너지의 도가닌 근막이 말라가게 되어 근육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르몬 기능 저하증.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염증, 종양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하여 내분비선이 파괴되었을 때 초래되는데 내 하수체의 기능 저하는 표적기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런 경우는 속발성 기능 저하라고 하고 표적기관 자체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원발성 기능 저하라고 한다 이죠. 이는 서로 구별되는데 저 호르몬 공장의 직접적인 원인과 기관과 조직 중에 일부가 표적되느냐 차이다. 원발성의 경우는 내하수체에서는 이상이 없으므로 자극 호르몬을 측정해보면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내하수체에서는 연수 속에 3차 신경을 비롯하여 12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내분비성과 호르몬 조사.
내분비성과 호르몬, 호르몬은 내분비성에서 분비되며 다른 세포 기능을 조절한다. 내분비성은 호르몬을 합성하여 모세혈관으로 분비하는 기관이고, 호르몬은 내분비성을 분비하는 분비액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서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호르몬의 특징, 내분비성은 혈액으로 분비된다. 생물체 내에서 합성되어 미량으로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척추동물 간에는 한 종의 호르몬이 다른 종에서도 효과가 있으며 황초도 생기지 않는다. 호르몬의 성분은 대부분 호르몬은 단백질 계통이고, 단백질계 호르몬은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로 구성, 내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이자,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어 호르몬과 가스트린, 세크레틴 등 대부분의 호르몬이 여기에 들어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죠. 호르몬의 작용기구로서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작용기구가 다르다는 것이죠. 단백질계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서 세포 내의 물질 대사를 조정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세포질에서 수용체와 결합해 행내로 들어가 유전자 기능을 형성하여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분비계 호르몬, 사람의 내분비계는 내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이자, 생식소와 각종 소화관의 내분비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하수체는 생장 호르몬, 내분비성 자극 호르몬, 저분비 자극 호르몬, 향인호 호르몬, 옥시토신 이게 이제 내하수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갑상선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갑상선 티록신 물질 대소와 변태 촉진을 분비하고, 결핍되면은 크레틴병과 점역 수종이 나타나고, 과다하면은 바제토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갑상선은 파로토르몬으로 혈중 CA2 플러스 2 농도 조절을 분비하며 결핍되면 테타니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부신은 피질과 수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섯 번째 이자, 여섯 번째 정수와 난수, 기타, 흉선, 송화선, 위와 12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구 피드백 억제 시스템에서 조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골장 호르몬 밸런스 테라피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의 고도로 응축된 근막 에너지를 통해 안으로 전기를 방출하는 기술은 인체의 모든 부분이 호르몬 공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골장의 뼈호흡과 뼈 압축을 통한 점선면을 통한 밀착 호흡 속도 압력의 조화를 통해 근육의 이완과 물질 대사의 조화로운 말초부터 뇌신경까지 정보 전달을 통한 대뇌 시상 하부와 내하수체의 3만 가닥 아틀라스부터 대뇌신경까지 정보 전달을 통한 대뇌 시상 하부와 내하수체의 3만 가닥의 아틀라스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뭉침이 목 뒷덜미 뭉침으로 오고 급기야는 머리가 띵하고 산소 공급과 영양이 차단되어 머리가 아파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하장기가 죽게 되어 내수장기가 죽게 돼서 뇌세포가 망가지고 치매로 간다는 것이죠. 치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보 전달과 기능 활성화, 이목구비의 시신경이 중요하고요. 골장 뼈호흡과 뼈 압축을 통하여
통상 명상 10단계로 큰 도움을 주고 영양학적 습성과 운동 등의 보조적인 요법을 통하여 8대 내분비선, 뇌하수체, 송과선, 흉골, 갑상선, 아드레날린 분비선, 췌장, 난소, 난수궁 이거를 8대 내분비선 하죠. 이거를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골장 호르몬 테라피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음막, 조명, 분위기, 환경, 온도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골의 근육이 굳어지면 하체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차단되어 대퇴골도와 무릎 관절이 무너져 다리가 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처음에는 엉치뒤에 찌릿찌릿한 신호가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체가 말라가야 걷기에 허벅지에 살이 물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요근을 압박하게 되고 요근이 불안하면 알배가 아파오고 하골장인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궁, 항문 등이 약해져 여성 요실금의 원인이 최초 나타나는 병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가 벌어지는 이유는 장골 동맥의 퇴화에 있다. 물론 하골장에 있는 장기가 무너지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부침이 되고 불임이 되고 자궁 근육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골장 테라피에서는 인체의 8대 내분비선과 4대점을 중심으로 슬관절염을 이용한 심부 깊숙이 심층근막을 뚫어내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지압과 주관절염은 물론 통칭 골장 일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동안 심층 깊숙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며 가정예방의학의 기초이론으로 결국 모두가 이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골장의학의 중심이론은 호르몬의 의학이다. 호르몬은 몸의 전기이고 그 재료는 유기적인 화학적 원소인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것이죠. 이는 75조의 세포의 중심 먹이가 되고 이 근육을 통하여 몸의 광주리가 담겨 있다나 나는 그동안의 골장 임상을 통하여 8대 내분비선은 인체의 합리적 역할을 알았고 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소위 하반신임을 알았다. 이것이 4대점이라는 것이죠. 다는 하지만 4대점을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명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장 치료는 몸에 대한 형을 먼저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몸은 형이고 형은 감정으로 대변되는 마음과 신체로 대변되는 육체를 말한다. 이는 신체는 기관적 조직, 급성, 순환결, 호흡결, 악업성, 눈점, 관련통, 만성, 결절, 엉킴, 퇴행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해부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네 번째 당신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요거는 책 소개인데요. 네고로 히데유키라는 분이 이제 저술한 내용으로서 제가 빨리 읽어보고 요거 소개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호르몬 밸런스는 무너지고 있다. 전 세계 의학을 놀라게 한 하버드 수면 연장 프로젝트로서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린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잔병 치료가 늘은 매일 약을 복용한다.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깬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신의 호르몬 밸런스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젊음과 건강 모두를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은 물론 우울증, 무력감, 권태 등 정신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 30대에 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젊었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호르몬의 역습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인 네고로 히데유키는 하버드 대학 수명연장 프로젝트 팀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세까지 늘리는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골장 120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가 비해 늙어 보이는 사람은 차이가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전문 분야인 안티에이징과 장수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위한 파리대학, 브뤼셀 자유대학, 밀라노 대학의 의학부 및 일본과 미국의 안티에이징 의학회를 거치면서 호르몬과 젊음의 비밀을 파헤쳐 전 세계 의학계 찬사를 받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이 책에 한 권에 담아냈다는 것이죠.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생활 습관만으로 10년을 젊어진 사람들이 실제 경험한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이에 비해 젊다 혹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줄어들기 시작한 호르몬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관습을 지닌 사람들과 줄어들기 시작한 호르몬을 더욱 줄어들게 하는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일본 최고의 호르몬 권위자인 저자가 하버드에서 안티에이징과 호르몬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40대 여배우가 20대 못지않은 우유빛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50대 60대 기업의 CEO가 타고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비결, 나이가 많은 운동선수가 노장의 톤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현역에 있었던 비결을 생활 속에 줄여드는 호르몬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선수, CEO,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 각자의 필요한 호르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훈련했고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거무스름하고 처지는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리더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며 메이저리그 야구들의 선수들의 각종 대회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효과는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호르몬 활용법을 익히면 누구든지 젊음을 되찾고 성과를 내고 하루가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간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젊음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됐다. 비밀은 내 몸속에 숨겨져 있었다. 젊어 보이는 것과 진짜 젊은 것은 다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와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며 삶 자체가 매우 활동적이다. 이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저자가 속한 하버드 수명 연장 프로젝트 팀은 그동안 누구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했던 진짜 젊음의 비밀을 공개했는데 비밀의 어디로 가까운 곳이 있었다. 자율신경과 더불어 내 몸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 사람이나 누구나 갖고 있는 호르몬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100종 이상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중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호르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특성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습관만 익히게 된다. 성장 호르몬은 낮 동안 상처 입은 세포를 복원하기 때문에 7시간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멜라토닌은 항상성 작용에 탁월하면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세팅되어 15시간 후부터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는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호르몬이라는 불리는 코르티솔은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이 시간에 잠을 푹 자면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젊음의 비밀은 다름 아닌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다. 이 물질의 유무와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 건강상태, 젊음이 180도 바뀌고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 의사도 알려주지 않은 뼛속까지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힘들이지 않고 젊어지는 간단 호르몬 방법, 젊음을 억지로 되돌리는 방법이 많고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거나 의학적 시술로 주름을 없애고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화 촉진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늘리거나 줄이면 우리 몸의 자생적인 호르몬 생성 기능을 잃기 때문이고 호르몬을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방법만 익히면 호르몬을 내 의지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뼛속값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7시간 수면 법칙 지키고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기, 아침에 일어나 햇빛 쬐기, 밤 8시 전에 저녁 먹기, 음식은 30회씩 씹어 먹기, 밤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기 등 사소한 습관도 엄격히 지킨다. 또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90분 일하고 5분 휴식하기, 주말에 몰라서 잠자지 않는 등 밤낮으로 몸속을 활발한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힘쓴다. 노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생리적인 노화와 병적인 노화, 의사들의 병적인 노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병적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내편으로 만들어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위의 방법들을 실천하면 큰 돈을 써가면서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고 약이나 시술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뼛속까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3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74,140년 2021년 8월 10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빠른 속도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